자, 우리 학교 학생들의 몸무게를 조사했어. 몸무게를. 그 몸무게의 평균이 요거예요, 평균. 그 평균에 해당하는 인원수가 어떻게 되노? 평균에 가까이 있는 요 인원수가 가장 많겠지, 그제? 그렇죠. 이 인원수가 가장 많겠네. 조사 안 해봐도. 그 다음에 돼지가 있어, 돼지. 돼지는 몇 명 되겠나, 안 되겠나? 돼지는 몇 명이 안 될 거야, 그지? 근데 완전 많은 사람은 또 어떡해? 그런 사람도 많이는 없겠지, 그지? 요 형태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아무거나 다 그래. 예를 들어서 키를 조사해서 키를 조사하면 평균이 있겠네, 평균. 그 평균에 있는, 그 가까이 있는 인원수들이 가장 많겠지, 그지? 네. 키가 예를 들어서 뭐 190 이런 사람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네, 처음부터네. 그 다음에 저 밑에 있는 되게 작은 이런 사람도 뭐 150 이런 사람도 거의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인원수가 작단 말이에요. 이거는 많고. 우리 분포 그래프 있잖아요, 이렇게. 막대 그래프 이런 거, 그지? 이런 식으로 특정한 무슨 거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자연적인 현상인 거는 대부분 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료들이. 그래서 이제 자료들이 이제 이런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형태로. 그렇죠. 그래서 이 모양을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이 점들을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연결을 하면 뭐 이런 어떤 형태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을 기준으로 분포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를 정규 분포다, 이렇게 정규 분포. 그래서 개체 수가 되게 많아버리면, 예를 들어서 학교 정규생 이런 거 많잖아, 그제? 개체 수가 많아버리면 그 자료는 대부분 다 정규 분포를 따를 수밖에 없어.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앞으로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이 말을 계속 따라줘, 그거를. 근데 그 말이 없어도 다 정규 분포로 푼다 생각하면 돼, 문제를. 그럼 자, 확률 분포가 이렇게 나타나. 이게 근데 뭔데, 그러면? 확률 밀도 함수가 되는 거예요.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종 모양으로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게 중요해. 종 모양으로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는 정확히 딱 대칭이 되겠나, 안 되겠나? 당연히 아니겠지, 그지? 모양이 이러한 형태로 이룰 것이다 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평균에 대한 대칭이다. 이게 제일 중요해. 평균에 대한 대칭이더라. 축이 정근선인 종 모양이다. 그럼 이게 한없이 간다는 거네, 한없이. 그래서 정의되기를 여기서 다 정의되는 거예요. 여기서. 물론 이제 일로 넘어가 버리면 이런 확률들이 거의 0이 되는 거예요. 정근선이니까.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당연히 1이지. 확률 함수니까, 그제? 확률 함수니까 X축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1이 되는 거예요. 확률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제? 그 다음에 시그마는 무슨 뜻이고? 표준 편차잖아, 표준 편차. 그럼 똑같이 종 모양을 이루더라도 요런 형태로 이루는 모양이 있을 거고 빨간 모양으로 이루는 게 있겠네. 그럼 어느 게 표준 편차 시그마가 더 큰 거야? 빨간색이 더 큰 거야, 빨간색이. 이거는 봐라, 중심에 더 많이 모여 있잖아. 중심에 더 모여 있으니까 산포도가 적다는 말이지, 그제? 산포도, 분산, 누떠. 분산. 흩어진 정도. 빨간색이 더 많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파란색이 더 모여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봐. 빨간색의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랑 파란색의 넓이는 둘 다 얼마? 1이 돼야 되겠지, 그제? 그럼 1이 되니까 빨간색을 손으로 꾹 짠 거예요, 이렇게. 짜니까 위로 쑥 올라갈 수밖에 없겠지. 왜? 넓이는 똑같은 1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즉 파란색 모양이 되면 될수록 표준 편차가 더 작아진다는 뜻이야. 산포도가 더 작아지는 거예요. 빨간색은 산포도가 더 커지는 거야. 옆으로 더 많이 자료들이 퍼져 있으니까, 그제? 시그마 값이 일정하고 M 값이 달라지면 이게 무슨 뜻일까? M 값이 시그마는 똑같단 말이에요. 시그마가 똑같다는 말은 그래프가 이런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평균이 변하면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이러지? 시그마가 일정하면 M 값이 변하면 이런 식으로 똑같은 그래프가 양옆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고. 자, 반대로
평균은 일정한데 시그마가 변한다는 것은 그래프가 파란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변해간다는 뜻이에요. 그치? m의 값이 일정할 때 시그마 값이 클수록 그래프는 퍼지는 거야. 그치? 시그마 값이 작아질수록 그래프는 더 높이 진 거예요. 날씬한 그래프로 나타난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M1, M2, A의 평균과 B의 평균을 M1, M2라 합니다. 그럼 A는 요게 평균이고 B는 요게 평균이잖아. 그럼 M1보다는 M2가 더 크겠지. 그치? 자, 그래프가 더 날씬한 그래프가 B네, 그지? 네. 그럼 표준 편차를 비교해보면 B 쪽이 더 작고 A 쪽이 더 큰 거예요. 자, 정규 분포는 이게 뭔데? 평균. 이게 평균이에요, 그지? 자, 평균인데 변수를 지금부터 내가 고쳐버릴 거야. 변수를 어떻게 고칠 거냐면 원래 있던 변수, 뭐 이 변수는 키라도 상관없고 몸무게로 되고 어떤 변수가 있을 거단 말이야. 요 변수에서 평균을 빼서 표준 편차를 나눈 새로운 확률 변수 Z를 만든 거예요. 그럼 이 Z는 뭐라 했는데 Z는 표준화된 확률 변수. 자, 요 Z는 평균이 얼마? 1, 0. 0이라 했잖아, 평균이. 그래서 평균이 0이 돼버리면 요게 무슨 축으로 바뀌어? Y축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평균이 0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Z 값을 나타내는 게 요렇게 있겠지, 그제? 자, 그러면 그 표준 정규 분포표에 이런 값들이 나와, 값들이. 이 값은 뭘 나타내는 거냐면 확률을 나타내는 거야, 확률. 0부터 그 Z의 값이 스몰 z까지일 확률이야. 변수 Z가, 라지 Z가 0부터 스몰 z까지일 확률. 그러니까 그 확률이 바로 뭘 나타내는 거고. 0에서부터 스몰 z까지일 확률, 바로 이 넓이를 나타내는 넓이. 자,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이제 이 말이야. 0부터 스몰 z까지 요 함수를 정적분인 거예요, 정적분. 근데 이 정적분은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이 함수가 복잡해서 못하기 때문에 정적분된 결과를 그 표로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럼 우리 상용로그 표도 봐. 우리 직접 그 값을 알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 표를, 요 값을 보고 하듯이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할 때도 이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항상 값을 이렇게 문제에서 준단 말이에요. 그치? 자, 그럼 요거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 Z가 2보다 하면 요게 0이라 했잖아. 그럼 2는 여기 있겠네, 여기. Z가 2보다 작게 될 확률, 이 확률을 구하라는 거지. 이 확률인데 이만큼의 확률은 얼마일까? 이거는 0.5야, 그지? 이래나. 그럼 요 확률은 어디서 찾아야 돼? Z가 2가 되는 값을 찾는 거야. Z가 2가 되는 거. 그러면 요 값이 나오겠지, 문제에. 요 표에 요 값을 준단 말이야, 문제에서. 그럼 요 값이 있으면 답은 0.5 더하기 요거 이렇게 줘. 그게 이제 요렇게 될 확률이에요. 자, 이제 2번은 Z값이 여기에 마이너스 1.5지. Z값이 마이너스 1.5에서 플러스 1까지네. 자, 우리 요 표는 항상 0부터 이렇게 준다, 그지? 0부터 스몰 z까지 이렇게 주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부터 5는 0부터 1까지 넓이를 구하고. 그럼 요건 어떻게 구할까? 0부터 1.5까지 넓이를 구하면 되잖아. 왜냐하면 이 좌우가 대칭이니까, 그지? 요 마이너스 1.5에서 0까지 넓이는 이거하고 같은 말이잖아. 0에서 1.5까지인 요 넓이랑 같은 말일까요? 그래서 그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1에 해당하는 값과 1.5에 해당하는 요 두 개의 넓이를 더해주면 그게 요만큼의 넓이에 해당한다. 자, Z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요게 그 말이야.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란 말이 바로 표준화된 확률 변수 그 말이 되게. Z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확률이지. 그럼 그대로 그림만 그리면 돼. 요게 항상 0이잖아요. 0.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죠. 그 마이너스 1보다 작을 확률은 요 넓이 구하란 말이에요. 자, 요거는 어떻게 구하느냐면 0.5에서 0.5 하면 이 반이잖아, 반, 그제?
0.5에서 요만큼 빼면 되지. 자, 무슨 확률을 빼느냐면 0부터 Z가 1까지 1 요 확률을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는 바보 아니면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1.96에서 1.96이네, 그지? 여기 1.96이고 여기 마이너스 1.96이니까 0부터 1.96까지를 확률을 구해서 곱하기 2 해주면 되겠네요. 양쪽이 똑같으니까 0부터 1.96까지를 확률을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하면 돼요. 마이너스 1.4에서 0.3까지. 그럼 요거는 0.3까지를 확률하고 1.4까지 확률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네. 바보 아니면 다 풀겠지. 그 다음 4번. 절대값이 1.65보다 커야 되네. 1.65,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1.65 크니까 이 넓이 구하란 말이지. 그럼 이거는 0.5에서 요 넓이를 빼서 곱하기 1을 하면 돼. 그렇죠. 됐지? 근데 저 N 0점이 뭐예요? 자,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는 이렇게 표현해. n 이렇게 씁니다. 아까는 이항 분포를 따랐지, 그지? 그때는 x가 이항 분포를 따르는데 그때는 np 이렇게 씁니다. 자, 정규 분포를 따를 때는 m 시그마 제곱 이렇게 표현해줘. 그러면 m 시그마 제곱.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이렇게 써주면 요 변수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르구나 라고 표현한 거야. 자, 그런데 변수 z가 1, 0, 1을 했다, 그지? 그럼 요거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 말이야.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기 때문에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 말이야. 표준화된 확률 변수 이 말이지. 그게 요 말이야. 0, 1 섞어버리면 표준 정규 분포 이런 말이고. 그냥 소용이 있어요. 확률 변수 x가 요거를 따르더라. 정규 분포를 따르네, 그지? 그럼 이 확률 변수는 평균이 5가 되고 분산이 9가 된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됐지? 자, 이때 변수 x가 이거일 확률을 찾는 거야. 변수 x가. 그러면 양변에 다 5를 뺄 거야. 5를 뺄 거야, 이렇게. 양변에 그냥 5를 뺄 거야. 다시 3을 나눠줄 거야. 이렇게 해도 같은 말이잖아. 이렇게 해도 같은 말이지, 위에 거랑. 양변에 5를 뺀 다음에 다시 똑같은 수를 나눠도 요 부등식이나 원래 부등식 똑같은 부등식이잖아. 자, 요렇게 하고 나면 이게 뭐란 뜻이고? 이게 바로 Z란 말이잖아, Z. 자, Z가 2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될 확률. 항상 요렇게 고치는 거예요. 표준화 시켜준다는 말이야. 자, 이제 요 확률을 구하면 되니까 요 확률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 이 말이지. 그럼 1까지 확률과 2까지 확률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다.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10이지, 이 변수 x는. 자, 그러면 x가 45에서 75다는 말은 x에서 평균 50을 빼고 표준 편차 10을 나눠줄 거예요. 여기서 평균 50을 빼서 표준 편차 10을 나눠주는 거예요. 평균 50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눠주면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자, 이거는 이게 Z란 말이잖아. 자, Z가 위에가 25니까 2.5지. 요거는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0.5네. 2분의 1. 요 확률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요렇게 한번 고쳐버리면 이제 그냥 이 표에서 구하는 거예요. 0이 있으면 마이너스 0.5에서 2.5까지. 그럼 2.5까지 넓이랑 0.5까지 넓이 두 개를 더해주면 됩니다. 됐나? 어렵지 않다, 그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x가 70보다 크다 했지.
그럼 x에서 평균을 빼서 표준 편차를 나눠줄 거예요. 그럼 70에서 역시 평균을 빼서 표준 편차를 나눠주면 요 말은 z가 요게 20이니까 2보다 클 확률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z가 2보다 클 확률을 구하라. 그럼 여기 0이 있으면 요게 2네. 요 넓이 구하시오 이 말이에요. 요거는 0.5에서 2까지 넓이를 빼버리면 되겠네요. 0.5에서 2까지의 넓이를 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해야 돼. 요 z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원래 있던 변수에서 평균을 빼서 표준 편차를 나누더라. 요 식을 잘 기억해야 돼.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그럼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는 시그마로 하시오 이 말이지. x-m의 절대값이 k 알파 이렇게 돼. x-m의 절대값이 k 알파. 자, 양변을 시그마로 나눌 거야. 양변을 시그마로 나눠줄 거야. 양변을 시그마, 여기 시그마 넣을게. 이렇게. K 시그마인데 시그마로 나누면 요거는 요렇게 되네. 자, 요 확률이 0.97이다 이 말이잖아. 이건 Z의 절대값이 요 확률이 0.97이다 이 말이야. 그치? 자, 요거는 무슨 말이야? 마이너스 K부터 K까지 요 넓이가 0.97이다 이 말이야. 요 넓이가 0.97이다. 요 넓이가 0.248, 2826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0부터 Z가 K까지. K까지 1, 요 확률이 0.485다 이 말이에요. 2.17입니다. 이제 표에 보면 여기 0.485 돼 있겠지. 돼 있는 요 Z 값을 구하세요. 그게 바로 요 K가 돼요. 어느 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의 1인당 소비 금액은 평균이 1200달러, 표준 편차가 100달러인 정규 분포를 따르더라. 이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이 1000만이야, 1000만. 이 중 소비 금액이 1500달러 이상인 선수의 수를 구하시오. 이건 되게 중요. 자, 그러면 요러한 정규 분포를 따라 외국인이 1000만 명이에요. 뭘 1000번을 하는 거지. 천이가 1000만 명이니까 1000만 번을 하는 거예요. 한 명이 1000만 번 하는 거예요. 소비 금액이 그럼 우리 이 변수는 뭐가 변수인데 지금 소비 금액이 변수야, 그지? 1인당 소비 금액을 x라는 거야 지금. 그 x가 요런 분포를 따는 거야. 평균이 1200이고 표준 편차가 100이 되는 정규 분포를 따라. 자, 그런데 뭘 구하느냐 하면 1000명을 조사할 때 변수 x가 1500 이상인 확률을 먼저 구해. 확률을 구해서 곱하기 1000을 해버리면 이게 인원수가 되겠지, 그제? 자, 1500달러 이상을 쓸 확률은 이렇게 되겠지. Z로 고쳐야 돼, 그제? X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로 고치면 1500에서 1200을 빼주고 나누기 100 이렇게 돼. 그럼 요 말은 Z가 300이니까 3 이상일 확률을 구해주면 돼. 그럼 Z가 3 이상일 확률이야. 요 확률을 구하는 거야. 자, 요 확률은 0에서 3까지 확률을 빼면 되지. 그 뺏는 게다가 곱하기 1000만 해주면 돼. 곱하기 1000만. 어느 회사에서 개발한 A 자동차 연비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연비의 평균을 연비는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14.3, 표준 편차가 0.3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했어. 요것만 딱 적어 놓으면 A 자동차 중 임의로 택한 한 대 연비가 14.6 이상 14.9 이하일 확률을 구하셔야 돼요. 그럼 표준화만 씌우면 끝이야. 표준화만 씌우면. 자, 표준화가 어떻게 생겼는데? 여기서 평균 빼라 있지. 그럼 평균을 빼면 0.-0.6이네. 아, 여기서 요거 빼면 0.6이네. 0.6을 0.3을 나눠주니까 요게 2가 되네. 그지? 자, 여기서 14.3을 빼는 거야. 14.3을 빼면 0.3, 0.3을 0.3 시그마로 나눠주니까 1이 되네. 그럼 요 확률은 1부터 2까지 요 넓이 구하란 말이잖아. 요 넓이. 1부터 2까지요. 그럼 요거는 2까지 넓이에서 1까지 넓이를 빼면 되겠지. 2까지의 확률에서 1까지의 확률을 빼면 되네. 2까지의 확률에서 1까지. 아, 요것도 표 있어야 된다. 요 2.0, 그 다음에 0 만나는 요게 2.0의 값이잖아. 그 다음에 1.00 되는 요 값이 1.0의 값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를 뺏는 게 요 넓이가 되는 거예요. 빗금친 부분의 넓이. 그래서 그렇게 이제 확률을 구하면 되고, A 자동차 중 연비가 상위 1% 이내인 자동차의 최소 연비. 자, 요걸 잘해야 돼. A 회사 자동차 중 연비가 상위 1%야. 상위 1%. 자, 요거는 확률 변수가 연비잖아. 그지? 그럼 확률 변수들이 이렇게 되면 자, 표준화시킬 때는 요게 0이 되네. 자, 상위 1%니까 연비는 높을수록 좋은 거야, 낮을수록 좋은 거야? 높을수록 좋으니까 오른쪽 편에 있겠지. 요게 1%야, 1%. 상위 1%야. 그럼 상위 1% 이내인 자동차는 요 안에 있는 자동차잖아. 그지? 요 안에 있는 자동차들은 연비가 상위 1%란 말이야, 1%. 요게 0.01이면 1%가 0.01이지. 그럼 요거는 뭐야? 0.49잖아, 0.49. 그럼 요거를, 요 변수를 x라자, x. 요걸 x라고 하면, x에서 평균을 빼서, 14.3을 빼서 표준 편차를 나눈 요 z값이라. 요 z값을 찾는 거예요. 그럼 요 넓이가 0.49니까, 자, 표에 0.49 돼 있는 요 값 찾아야 돼, 요 값. 0.49가 여기 2.33이지, 그지? 여기는 0.49가 없어요. 그럼 요 값이 2.33이라는 뜻이야. 0부터 2.33까지의 넓이가 0.49잖아. 그럼 요 표준화식이면 그게 2.33이야. 그 연비를 x라고 하면 x에서 평균을 빼서 표준 편차를 나눈 표준화된 그 변수가 2.33이라는 뜻이야. 그럼 여기서 x 구할 수 있지. 0.5 곱해서 14.3을 더하면 x지. 그러면 연비가 상위 1%인 자동차의 최소 연비가 바로 요 x 값이 되는 거예요. 옆으로 갈수록 연비가 더 높아지는 거니까, 그지? 자, 이항 분포, 그 다음에 정규 분포 사이의 관계. 이항 분포, 정규 분포 사이의 관계. 자,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를 때 n이 충분히 크면, 그럼 책에 나오는 문제는 다 크다라고 보면 돼. 한 25 이상 되면 다 크다라고 보면 돼. 크면 x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르더라. 자,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른다는 것은 np 이렇게 된다는 말이잖아. 자, 그러면 이 x는 정규 분포도 따르는 거예요. 그럼 정규 분포는 어떻게 쓰는 거고? 평균, 분산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그럼 평균은 np, 분산은 npq 이렇게. 이 x가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면 요 n이 충분히 클 때, 예를 들어 사람이 뭐 3명이 있고 이런 건 안 돼, 그제? 한 뭐 수십 명이 있을 때, 요런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정규 분포도 따르는데 평균 분산을 np, npq로 그냥 계산한다라고 그거만 하는 건데. 자, 183번에 봐. x가 이항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x는 720에 6분의 1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720은 횟수가 많기 때문에 정규 분포도 따르겠지.
자,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정규 분포는 평균은 NP. 자, 곱하면 120이 됩니다. 자, 요게 NP니까 120에다가 Q에 해당하는 6분 5를 곱하면 요게 분산이지. 그럼 6, 2, 12, 100. 그래서 요렇게 되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자, 이런 이항 분포를 따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고? 한 번 시행할 때 확률이 6분의 1인 그런 확률을 갖는 사건을 720번을 시행을 했다는 말이야. 그제? 자, 그럴 때 평균 몇 번이 나오느냐면 120번이 나온다. 이 말이야. 이때 그 나오는 횟수 X가 90 이상 130 이하일 확률을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하라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항상 Z로 고치면 된다 이제. 자, Z로 고칠 때는 평균을 빼서 표준 편차를 나눠주라 했다. 그제? 여기서 120을 빼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30이지. 그거를 5를 나눠줘야 돼. 마이너스 30을 나누기 5를 하면 마이너스 6이 되네.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130은 평균을 빼면 10, 표준 편차를 나누면 2. 이렇게 돼. 그럼 저 표에서 뭘 구해야 돼? 마이너스 6에서부터 2까지잖아. 2까지. 그러면 정규분포 표를 보고 0부터 2까지일 때의 확률, 그 다음에 0에서부터 6까지일 때의 확률, 그거 두 개를 더해주면 그게 우리가 찾는 답이 돼. 500원짜리 동전 두 개를 던지는 시행을 48번 했어. 독립 시행이 48번 시행이 됐지. 둘 다 앞면이 나오는 횟수, 그럼 횟수는 몇 회부터 몇 회? 0회부터 48회까지 나오겠네. 그래서 이게 이항분포라는 것부터 알아봐야 돼. 그래서 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X는 이항분포를 따라 48번을 시행했고 둘 다 앞면이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 되겠네. BNP 이러니까 그죠? 그럼 48은 많이 했네. 그러면 정규분포를 따른다 했지. NP 12가 되고 NPQ 그럼 12에다가 Q 4분의 3을 곱하면 4, 30이니까 3제곱 요렇게 되는 정규분포를 따라. 이제 뭘 찾으라 했냐면 나오는 횟수 X가 15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했기 때문에 이런 정규분포가 있으면 다 표준화만 시켜주면 돼. 그럼 Z가 자, 15에서 평균을 빼면 3, 표준 편차를 나누면 1, 1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럼 1 이상일 확률이니까 요게 0이 되면 요게 1이 될 때 요 확률을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요거는 0.5에서 P, Z가 0에서부터 1일 때까지일 확률을 빼주면 되겠지. 그럼 1일 때 확률만 요 지금은 문제 주는데 안 준 거야 지금. 그거만 해서 여기에 대입해서 계산하면 그게 답. 지연인의 아파트 단지의 전체 가구 중에서 20%는 초등 자녀가 있다. 이 단지에서 임의로 100가구를 택할 때 이 중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집이 100가구 이상일 확률은, 자, 요거는 어떤 시행을 내가 100번 하는 거야, 100번. 그 말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할 때마다 100번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100번을 하는데 그 학생이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확률이 50%, 이제 20%잖아. 즉 5분의 1이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이항분포를 따른다. 그럼 뭐가 확률 변수야?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사람 수를 확률 변수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100명을 100번을 시행했다는 거예요. 그럼 한 번 할 때마다 그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확률이 5분의 1일. 그런 시행을 100번 했다는 거예요. 확률이 5분의 1인 시행을 100번 한 거예요. 그러면 100번을 시행했다는 말은 확률 변수 X, 초등학생이 있는 사람 수가 0명부터 100명까지 나올 수 있겠지, 그제? 계속 초등학생이 있는 자녀만 뽑을 수도 있잖아. 확률적으로는 거의 0이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100이 많기 때문에 또 정규분포로도 나는 거예요. 그럼 NP 하면 20이 되고, NPQ 하면 여기다 5분의 4를 더 곱하면, 5분의 4를 더 곱하면 4제곱이 되네. 5분의 4를 NP. 요런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이때
초등학생 가구가 있는 사람 수가 10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10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럼 항상 표준화만 시키면 끝이 됐지. Z는 자 10에서 평균을 빼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을 표준 편차를 나눠주면 마이너스 2분의 5에서 마이너스 2.5지. 마이너스 2.5. 그러면 정규 분포를 보면 여기 2.5, 여기 마이너스 2.5가 있으면 그거 이상이니까 이 확률을 구하라는 거죠. 이 확률. 자, 그럼 요거는 요만큼에다가 나머지 거를 더해주면 되지. 그럼 빨간 게 얼마? 그게 0.5잖아. 반이니까. 빨간 게 0.5고 까만색은 Z가 0에서부터 2.5까지일 확률을 계산해 주면 돼요. 그럼 2.5 값 문제에서 준다 했다, 그제? 그거하고 더하기 0.5 해주면 그게 답이 돼요. A, B, C 세 나라에서 하루 여가 시간이 420분인 사람에 대하여 각 나라별로 그 사람보다 여가 시간이 긴 사람은 전체의 몇 %인지를 구해보자 했다. 자, 똑같이 여가 시간은 세 사람 다 420분이야, 그제? 420분인데 A 나라는 여가 시간이 평균은 270이고 표준 편차가 60이야. 그러면 똑같은 420이지만 자, 요쪽에서는 요 수를 표준화를 시키는 거야. 표준화를. 그럼 420에서 270을 빼면 150이 되나? 자, 그거를 표준 편차 60으로 나눠주면 2, 3은 3, 2는 6, 3, 5, 15, 2.5지. 요거는 표준화된 값이 2.5야. A는. 근데 똑같은 420분인데 요 나라에서는 420에서 350을 빼면 70이 되네, 그지? 자, 70을 56으로 나눠준 거예요. 56. 무슨 이런 숫자를 줘. 70을 56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개, 420분을 A, B, C 세 개의 나라에서 표준화된 값으로 나타내니까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거는 여가 시간에 해당하는 거니까, 여가 시간이 긴 사람은 전체의 몇 %인지를 구해보자. 그럼 A 나라는 몇 프로냐면 A 나라는 여가 시간이 420분 사람 여기 2.5잖아. 2.5. 근데 우리가 찾는 거는 여가 시간이 420분의 각 나라의 그 사람보다 여가 시간이 더 긴 사람은 하는 것은 이 부분을 묻고 있는 거지, 그지? 더 긴 시간은. 자, 그래서 A는 0.5에서 Z가 0에서부터 Z 값이 2.5가 되는 요 확률을 빼주게 되겠다. 그 다음 B는 1.25지. 자, B는 0.5에서 1.25. 0에서 Z가 1.25까지를 빼주면 되고. 그 다음 C는 1.6. 0.5에서 Z가 0에서부터 1.6인 요까지를 빼주면 요 계산의 결과가 답이 되겠다. 는 요거를 계산해서 이걸 계산했더니 0.3이야. 그럼 답은 뭐라 써야 돼? 곱하기 100을 해서 30% 답을 퍼센트로 이야기해야 돼. 그지? 묻기를 몇 %인가 물었으니까 계산했는 게 만약에 0.3이야. 그러면 30%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아래 표와 같을 때 다음을 구하셔야 돼요. 상수 A 값은 확률에서 구하는 거는 다 더하면 1이다. 그걸로 구하라 했지. 요거를 4개를 더하면 그 합이 1이 돼야 돼. 그럼 요 12분호 고치자. 12분호 3 더하기 2 더하기 6. 그럼 이거 12분호 8, 11이니까 12분호 1이 되면 되네. 그지? 확률의 합이 1이 돼야 되니까. 자, 그 다음 X가 0보다 클 확률을 구하라는 것은 요거 두 개 확률을 더하시오 이 말이에요. 그럼 요게 12분의 6이니까 12분의 7 이렇게 돼. 만약에 0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할까요? 그럼 이거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요건 1에서 4분의 1을 빼는 게 좋겠지, 그지? 만약에 1 이상, 0 이상이랬으면 3개를 더하지 말고 전체 1에서 4분의 1을 빼서 계산합니다.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변수 x가 x일 확률이 10분의 x인데 x는 1, 2, 3, 4예요. 자, 그러면 요렇게 빨리 표를 만들어야 돼요. 변수 x는 1, 2, 3, 4고. 자, 그때 확률이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다. 이 말이에요. 그럼 평균. 자, 평균을 곱해서 다 하면 되지. 그럼 10분의 1, 10분의 4, 10분의 9, 10분의 16. 그럼 10분의 20, 30이 되네. 그래서 평균은 3이 되네. 자, 그 다음에 분산 구하라 했네. 자, 분산을 구할 때는 항상 뭘 먼저 구해야 돼? 제곱의 평균을 먼저 구해야 되지. 그럼 제곱에서 밑에 곱할 거야. 10분의 1. 4를 곱하니까 10분의 8. 9를 곱하니까 10분의 9, 3, 27. 16을 곱하니까 10분의 64. 이렇게. 그러면 이게 얼마? 28, 36, 36하고 그 다음엔 90, 100이네, 그지? 그럼 10분의 100. 그래서 이게 10이 되네. 자, 그래서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1이 되네. 자, 그래서 x에 대한 표준 편차도 1이 된다.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x의 평균, 자, x의 평균이 5가 되고 x에 대한 표준 편차가 2가 되네. 이때 마이너스 4x 플러스 7에 대한 평균과 마이너스 4x 플러스 7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이 말이에요. 자, 평균은 x의 평균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해서 7을 더해주면 되지. 그럼 요게 5니까 마이너스 20이니까 마이너스 13이 되고, 자, 표준 편차는 x의 표준 편차에다가 a 절대값 4를 곱하면 되네, 그죠? 그럼 요게 2니까 8이 된다. 그죠? 이 말이야. ax 더하기 b에 대한 평균은 x에 대한 평균에다가 a를 곱해서 상수는 그대로 더해주면 돼. 그 다음에 ax 더하기 b에 대한 분산을 구하셔야 하면 x의 분산에다가 a 제곱을 곱하면 되고, ax 더하기 b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x의 표준 편차에다가 a의 절대값을 곱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를 때 x에 대한 평균은 50 곱하기 5분의 1을 하면 돼. 그래서 20이 되고, 분산을 구하려면 20에다가 p가 5분의 2니까 q는 5분의 3이 되겠지. 그럼 여기에 약분하면 4, 3, 12. 그래서 평균 분산. 이항 분포를 따를 때 평균 분산. NP, NPQ 이렇게.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변수가 130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는 것은 정규 분포는 무조건 표준화시키면 끝이라 했지. 자, 평균을 빼면 100을 뺐으니까 30. 표준 편차 20을 나누니까 1.5다 이렇게 돼. 자, 그래 놓고 1.5 이상이니까 여기 1.5가 여기 있으면 이상은 요 넓이 구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0.5에서 z가 0에서부터 1.5까지일 확률을 빼주면 되겠네. 이제는 연속 확률 변수인데 0부터 3까지가 정의되어 있네, 그제? 그래프에서 0부터 3까지가 정의되는데 1부터 2까지일 확률을 구하시오 하는 거는 요 넓이 구하라 이 말이에요. 요 넓이가 얼마인가를 구하시오 이 말이에요. 그럼 K를 알아야 되겠네, 그제? 그럼 이 삼각형 전체의 넓이, 이 삼각형 전체의 넓이는 1이 될 거 아니까.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면 요게 1이 돼야 돼. 그래서 K는 3분의 2가 되네, 3분의. K가 구했다. 자, 요 상태에서 빨간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는 빨간 부분 구하지 말고 1에서 요거를 빼는 게 편하겠지. 빨간색이 여기가 아니고 1에서 2까지지. 요 넓이 구하라 이 말이야. 1에서 2까지 1 확률을 구하라. 자, 그러면 이건 빨간 거 그냥 바로 구하면 되겠다. 여기 K가 3분의 2지 지금. 요 K가 3분의 2.
자, 요거는 사다리 꼴이지. 자, 사다리 꼴이니까 사다리 꼴은 아랫변, 윗변 나누기 2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할 거예요. 그지? 자, 요 길이는 3분의 1이니까 되는데 요 길이를 필요해. 요 길이. 자, 요 길이는 요점의 좌표가 1,3분의 2고 요점의 좌표는 3,0 이렇잖아. 그럼 요점과 요점을 지나는 직선식을 알아야 돼요. 직선식을 알아야 2를 집어넣으면 요 높이 y 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럼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구한다. 자, 직선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기울기부터 구하자. x2 빼기 x1, y2 빼기 y1. 이렇게 돼. 그럼 다시 요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거지. 요게 기울기고 3,0을 지나는 직선 y-y1은 기울기 x-x1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랬더니 요 직선식이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1 이렇게 돼. 자, 그럼 x에 2를 넣어봐야 돼. 2를. 자, 2를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1이니까 3분의 1이네. 그러니까 요 길이가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요 길이가. 자, 그러면 자, 빨간 요 넓이는 빨간 넓이 요게 확률이지. 확률은 3분의 2 더하기 3분의 1 나누기 곱하기 높이도 1에서 2까지니까 1. 그래서 넓이가 2분의 1이 되는데 그게 1부터 2까지일 확률이다. 1, 2, 3, 4, 5가 각각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3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낼 때 카드에 적힌 수 중 두 번째로 큰 수를 x라고 하자. 두 번째로 큰 수를 x라고 하자. 확률 변수 x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그럼 이거는 자, 조금 어려워졌다. 뭐가 어려워졌냐면 이 변수 찾는 게 조금 더 어려워진 거예요. 뭐 많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 자, 먼저 변수를 봐. 3장을 탁 뽑았을 적에 두 번째로 큰 수가 확률 변수야. 그럼 두 번째로 큰 수가 될 수 있는 수는 2가 될 수 있고 3이 될 수 있고 4가 될 수 있다. 요거부터 이해를 해야 돼. 임의로 3장을 꺼낼 때. 그러면 2가 되는 거는 작은 수는 1이 되고 가운데 수가 2가 될 때 나머지 수는 3, 4, 5 중에 한 장이 오겠지. 그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지? 1, 2, 땡, 1, 2, 땡, 1, 2, 땡 이렇게. 그러면 가운데 있는 수가 2가 되잖아. 그럼 세 가지야. 세 가지. 자, 몇 가지 중에 5개 중에 3개를 뽑는 이런 경우들 중에 요 세 가지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5개 중에 3개는 5, 2니까 10이 되겠지. 그래서 10가지 중에 3가지 이렇게. 그러면 4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겠지. 2가 되는 거랑 4가 되는 거는 똑같네, 그지? 방향만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10분의 3이 돼. 그럼 이게 10분의 6이니까 가운데는 10분의 4가 되겠네. 합이 항상 1이 돼야 되니까. 요거 두 개 같은 거 이해되지? 2나 4나 왼쪽에서 두 번째 수니까 똑같을까, 이거. 이제 확률 분포 표가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평균과 분산은 계산하면 되네. 자, 평균은 10분의 12 더하기 12에서 10분의 24에서 2.4가 되는 2.4. 가운데 있는 수는 평균적으로 2.4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산. 자, 분산은 제곱의 평균이니까 이거 아니다. 2.4가 아니고 앞에 거 빼는 거. 빨간 거 빠졌지. 10분의 6 더하기 12 더하기 12. 그럼 여기 24, 30이니까 3이 되네, 그제? 평균은 3이 되고. 자, 분산은 제곱의 그거니까, 자, 10분의 1은 다 빼놔놓고, 4, 3, 12. 이거 제곱의 평균 구하는 거다, 지금. 제곱의 평균을 구하면. 10분의 1은 묶어내면 4, 3, 12, 9, 4, 36, 16 곱하기 3, 48. 그럼 50, 여기 60, 96이네. 그럼 10분의 96, 그래서 이거는 9.6이 되네, 그죠? 9.6. 자, 그래서 x에 대한 분산은 9.6에서 9를 빼면 0.6이 된다.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이것의 평균이 3이라는 말은 2x 빼기 1을 하면 이게 3이 된다 이 말이지. 자, 이 식으로부터 x에 대한 평균이 2다는 걸 얻을 수 있다.
그 다음 v 이게 4라는 말은 vx에다가 a제곱 즉 4를 곱했더니 그게 4가 됐다 해서 x에 대한 분산이 1이더라. 요거하고 요거를 조는 방법을 준 거예요. 이때 제곱의 평균을 구하라 했지. 제곱의 평균은 여기서 구하지.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되네. 그래서 제곱의 평균은 5가 된다.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르고 변수 x가 0일 확률이 30이다. 요거 중요. 이항 분포를 따르 이항 분포. 이항 분포를 따르는데 변수가 0 하는 거는 확률이 p인 것을 5번을 시행을 했더니 0번 나올 확률이다 이 말이지. 그지? 계속 뭐만 나왔다는 거야? 5번 다. Q만 나왔다 이 말이잖아. P가 0번 나왔다는 말은 계속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 말이지. 그지? 어떤 사건의 확률이 P인 것이 5회 시행했을 적에 나오는 횟수가 확률 변수 X이기 때문에 X는 0부터 5야. 0부터 5. 0회 일어날 수도 있고 1회 일어날 수도 있고 5회까지 일어나는데 0회 일어날 확률이란 말이야. 그럼 이런 확률이 해당하는 사건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 말이잖아. 그래서 1-P가 연속으로 5번 계속 나온 거예요. 자, 그게 32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2분의 1의 5승이잖아. 그지? 그래서 1-P가 결국은 2분의 1이 돼서 P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돼. 이제 P가 2분의 1이지. 그럼 이거는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2분의 1인 요런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분산 구하라 했으니까 MPQ 5 곱하기 P 2분의 1 곱하기 Q 2분의 1. 그래서 4분의 5가 된다. 자, 참고로 변수 X가 뭐 2일 확률은 자, 이건 어떻게 구해? 이제 P는 구해졌으니까 P는 2분의 1 구해놨다. 그지? 2회 나오는 횟수가 2회 나오는 거는 5군데 중에 2군데. 일어날 확률이 2번. 그렇지 않은 확률이 3번. 이렇게 돼요. 자, 아까 전에는 PX가 0이었잖아. 그지? 0이니까 5C 제로. 일어날 확률이 0번. 그렇지 않을 확률이 나머지. 그래서 바로 요거를 이렇게 생각해. 요거는 1이니까. 그지? 요게 그 말이죠. 요게. 자, X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10의 4제곱이고, 자, Y도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28이고 4제곱이고. 자, X가 12 이하일 확률. 자, X가 12 이하일 확률은 Z로 바꾸면, 자, 12에서 평균을 빼면 2, 표준 편차를 나누면 4, 그럼 4분의 2니까 0.5가 되네. 2분의 1. 요 확률하고, 자, Y가 K 이상일 확률은 Z로 고치면 K-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이렇게 돼. 그런데 이 두 개의 확률이 문제에서 같다라고 했잖아. 이 두 개의 확률이 같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 하나는 봐. 하나는 0.5 이하일 확률. 하나는 0.5 이하일 확률 이렇게 되고, 다른 하나는 뭐 이상일 확률이잖아. 그지? 그럼 그 이상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0.5 이상. 이렇게 돼야 이 넓이가 같아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는 서로 뭐고? 부호만 다르단 말이야. 부호만. 그래서 요게 0.5니까 결국 4분의 K-28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0.5다.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가 이쪽에 0.5면 이상은 마이너스 0.5 이상이다. 이렇게 돼. 자, 그럼 4, 5, 20이니까 K-28이 마이너스 2가 돼서 K는 26이 된다. 어느 회사 직원들이 한 달 동안 사용한 휴대전화 음성 통화량은, 그럼 음성 통화량이 X가 되겠지. 평균이 150이고 표준 편차가 15인 정규 분포를 따르다. 그 시간은 이 회사 직원 중 임의로 택한 한 명이 한 달 동안 사용한 휴대 음성 통화량이 X가 2시간, 즉 120분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됐지? 그럼 이제 표준화만 하면 돼. 표준화만. Z.
여기서 평균을 빼면 150을 빼면 마이너스 30 나누기 15 그럼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자 그러면 요게 0이 되면 여기 마이너스 2가 요 왼쪽 편이. 자, 요 확률을 구하시오 했어요. 그리고 0.5 더하기 Z가 0에서부터 2까지일 확률을 더해주면 되겠지. 자, X가 이항분포를 따라 X가 N 6분의 1인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30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지? 그럼 평균은 어떻게 구해? NP 이게 평균이잖아. 자, 그게 30이에요. 30. 그럼 N은 36, 18이 되네. 자, 그래서 이제 변수 X는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180에 6분의 1인 이런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야. N을 구하려고 평균을 줬다. 그지? 자, 이제 12분의 N X가 6분의 N 요거 확률을 찾는데 요 N이 180이라고 조금 전에 구해졌지. 그래서 N자리에 그대로 180을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 6, 2, 12, 6, 3은 18, 15 이상 X가 6, 3, 18, 32와1 확률을 찾는 거예요. 자, 이제 X가 요런 이항분포를 따를 때 N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다시 정규분포를 따른다 했지. NP 30이 되네. 그 다음에 30에다가 Q 6P가 6분의 1이니까 Q는 6분의 5가 되겠지. 그럼 여기 5가 되니까 요렇게 되는 정규분포를 따를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Z로만 고치면 끝이네. 그지? 자, 15에서 평균 빼면 마이너스 15 15에서 평균을 빼서 표준 편차를 이렇게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3이 돼. 자, 30에서 평균을 빼면 0이니까 바로 0이 돼버리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3에서부터 0까지 해서 요 넓이 구하시오 이 말이에요. 그럼 요거는 0에서부터 Z가 3까지 요 확률을 계산하면 돼요. 0부터 4에서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를 fx라고 할 때 0부터 2인 모든 X에 대해서 0부터 2인 모든 X에 대해서 요놈이 성립하더라 이렇게 하니까 요놈이 성립하더라. 자, 요게 무슨 말이야? 2에서 똑같은 수 X를 뺐을 때랑 더했을 때랑 같다는 말은 X 이퀄 2에 대한 대칭이다 이 말이야. X 이퀄 2에 대한 대칭이다 이 말이야. 자, 확률 밀도 함수가 0부터 4까지가 이렇게 정의되는데 0부터 4까지가 정의되는데 요 2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 말이야. 그제? 2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럼 2가 뭐란 뜻이야? 바로 평균이다 이 말이야. 평균. 항상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라 했으니까. 자, 그러면 0부터 1까지일 확률이 6분의 1이랬지. 요 넓이가 6분의 1이야. 요 넓이가. 그럼 요쪽 넓이는 얼마가 돼? 당연히 6분의 2가 되지 뭐. 왜냐면 이게 반이니까 요게 6분의 3이 돼야 되니까 0.5가 돼야 되니까 그지? 그럼 요 반의 넓이도 얼마야? 요것도 6분의 2가 되네. 그럼 지금 찾는 거는 2부터 3까지 확률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요 넓이 구하시오 해서 답은 3분의 1이 된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수직선의 원점 위에 바둑돌이 놓여 있다. 원점 위에 바둑돌이 놓여 있는데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그 다음에 홀수의 눈이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이는 거예요. 즉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인다 생각하면 되겠지. 양의 짝수일 때는 플러스 2가 되고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1이 된다 이 말이야. 자, 요렇게 쓰지 마. 요렇게 쓰자. 짝수일 때는 플러스 2가 되고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진 후 바둑돌이 놓인 점을 나타내는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자, 그럼 x를 이제 구해줘야지. 자, 3번을 던질 거야. 자, 제일 왼쪽에 오는 경우부터 생각하자.
세 개 다 마이너스 1이 나올 수도 있지. 그러면 그거를 마이너스 3이 된다. 바둑돌의 놓인 점이 나타내는 수를 S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3이 되고. 이제 마이너스 1이 2번, 플러스 2가 1번, 그러면 그거는 0이 되겠지. 자, 마이너스 1이 1번, 플러스 2가 2번, 그러면 요거는 3이 되겠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한 번도 안 나오면 6이 되겠네. 요게 확률 변수가 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응되는 확률 구하라. 그럼 이는 홀수만 연속으로 3번 나왔지. 홀수만 연속으로 3번 나오면 그거는 8분의 1이고, 요거는 짝수만 연속으로 3번 나오기 때문에 요것도 8분의 1이네. 자, 요거는 홀수가 한 번 나왔지. 자, 3번 중에 한 번이 나왔어. 3번 중에. 그럼 홀수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 2분의 1이 한 번.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2번. 그럼 이거는 8분의 3이 되네. 8분의 3. 요거는 이제 홀수가 2번 나왔지. 그럼 3시 2가 되고 2분의 1. 홀수가 2번 나왔고 짝수가 한 번이 나와서 요것도 8분의 3이 되네. 그러니까 요 확률을 다음 항상 1이 되면 똑바로 구했다 생각하면 되겠지. 이제 x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구하랬기 때문에 x의 평균은 자, 곱해서 다 더하면 되니까 8분의 1은 공통으로 두고 마이너스 3, 0, 9, 플러스 6. 그래서 요게 15니까 12가 되네, 그지? 그래서 8분의 12가 돼서 2분의 3 해서 1.5가 되네, 1.5. 3, 3, 9. 이제 Vx는 제곱의 평균부터 먼저 구해야 돼요. 제곱의 평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8분을 빼놔놓고 이제 제곱해서 곱하는 거예요. 그지? 제곱해서 곱하면 이게 9가 되고, 0은 그대로 0일 거고, 제곱해서 곱하면 9, 3, 27이 되고, 제곱해서 곱하면 36, 이렇게 돼. 그럼 45, 52, 72네, 그지? 그럼 8, 9, 72니까 이게 9가 돼. 자, 그래서 평균은, 분사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4분의 9를 빼면 돼. 1.5도 제곱하지 말고, 그럼 요거는 4분의 36에서 9를 빼면 되지. 그래서 4분의 27. 이렇게 돼. 지금 x의 평균, 표준 편차 구하라. 표준 편차니까 2분의 3루트 3이다. 이렇게. 자, 실험자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측정한 휴식기 심장 박동수가 60회 이하면 섬액이고 100회 이상이면 빈맥이다라고 한다. 그냥 여기 그냥 정의한 거예요. 이렇게 60회 이상 또는 100회 이상이면 뭐 이렇게 되면 섬액, 빈맥 이렇게 하여튼 맥을 이름을 그렇게 부르네요. 어느 대학교의 건강 검진에서 학생들의 휴식기 심장 박동수는 그럼 심장 박동수를 확률 변수 x를 하자. 그러면 이 x는 정규 분포를 따르네. 평균이 8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르네. 자, 조사 대상에서 600명을 조사한 거예요. 그지? 600명을 조사할 때 섬액 또는 빈맥으로 분류된 학생이 12명 미만일 확률은 했다. 자,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 섬액 또는 빈맥으로 분류된 요 학생이야. 자, 이 학생은 어떻게 된 학생들이야? 분당 박동수가 60회 이하거나 100회 이상이지. 그래서 X가 60회 이하거나 또는 X가 100회 이상인 요 사람들은 섬액이나 빈맥으로 분류된 학생이야. 그럼 섬액이나 빈맥으로 분류된 확률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정규 분포를 보고. 어렵다, 이 문제. 자, 그럼 역시 이제 Z로 고쳐주면 끝이잖아. 자, Z로 고치면, Z는 어떻게 고쳐?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 나눠주면 된다, 이제. 그럼 60에서 평균을 빼면 마이너스 20. 10을 나누니까 마이너스 2. 또는, 자, 120에서 평균을 빼면 20이니까 플러스 2가 되네. 됐지?
자, 서맥이나 빈맥으로 분류된 학생이 이렇게 분류될 확률이 얼마냐면 확률이 마이너스 2보다 요거나 플러스 2보다 요게 확률이 되는 거예요. 확률. 그럼 여기서 0부터 2까지 확률이 0.48이지. 0.48이니까 요거는 0.02가 될 거 아닙니까? 요 반이 0.5니까, 그제? 반이 0.5니까. 그럼 B급신 두 개는 똑같으니까 0.04가 되겠지. 그래서 이 값이 0.04가 되는 거예요. 즉, 확률상으로 4%가 서맥이나 빈맥이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이해됐지? 자, 학생들 중에 평균적으로 4%가 빈맥으로 또는 서맥으로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비맥 또는 이렇게 빨갛게 분류될 확률이 0.04예요. 확률이 0.04인 사건을 몇 회 반복? 600회 반복했다는 거예요. 600회. 이양분포를 따른다는 거예요. 600번을 하는데 한 번마다 그 확률이 0.04, 100분의 4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다시 정규분포도 따르겠지. 600은 많기 때문에, 그제? 그래서 곱하면 6, 4, 24가 돼서 24가 되네, 그제? 평균은. 자, 24에다가 100분의 96을 곱해야 되지.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하면 5분의 24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5분의 24. 요 놈의 제곱. 이렇게. 이런 소수 쓰지 말고. 자, 이렇게 되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이제는 그렇게 분류된 학생이 12 미만이 됐기 때문에 이제 X가 12 미만일 이 확률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이제 표준화만 시키면 되네. 자, 12에서 빼면 마이너스 12. 그거를 5분의 24. 그 마이너스 12 곱하기 24분의 5지. 요거 약분하면 2니까 마이너스 2.5네. 요 확률을 구합니다. 그럼 요렇게 0이 있으면 여기에 마이너스 2.5가 있네. 이하일 확률이니까 여기네, 그지? 자, 그래서 0.5에서 빼기를 P, Z가 0에서부터 2.5까지 요 확률을 계산하면 이제 이렇게 답이 되겠다. 2.5까지 확률은 나와 있는데 0.49. 그래서 0.01이 된다.